준비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CDP 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사회 책임투자포럼 김찬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국내 상황들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제 아리백 참여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리백 관련돼서 국내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시작된 지점이 아마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부터 NGO들의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라든지 또는 국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계획 발표 그리고 해외 고객사들의 여러 요청들이 맞물리면서 아리백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아직까지 국내에서 선언한 기업이 없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도의 미비점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내부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외 같은 경우도 사실 대부분 다 마찬가지 상황이었거든요. 앞서 이제 발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부 국가들 전력시장이 이미 이제 자유화되어 있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그 해당 국가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이나 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런 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이 부분을 미래로 가기 위한 장기 비전으로 삼았다는 측면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리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단순히 100%를 맞추자가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100%를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같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도가 부족하나마 만들어지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러한 제도들이 더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런 제도뿐만 아니라 좀 더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아리백에 참여를 해서 이런 요구들을 직접적으로 해줄 일단 생각을 하면서 발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아리백 논의가 시작이 된 시점은 2017년 말에서 18년 초였고요. 그때 2018년 2월 달에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 주관으로 해서 아리백 제도화를 위한 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때 그 포럼뿐만 아니라 산업부 관계자들 그리고 기업까지 다 같이 참여해서 아리백에 대한 논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도 좀 각각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괴리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정부에서 기업들이 당장에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셨던 것 같고요. 이런 계기를 활용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자발적인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것들 파악을 하고 그 이후부터 제도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의 말에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 대표위원을 맡고 계신 이원익 의원께서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법이랑 그리고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해 4월에 산업부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아리백 관련 기반 마련을 포함을 하면서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아리백을 위한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이제 쭉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만 일단 말씀드리면 그해 9월에 산업부와 그리고 아리백 진행해서 이 현재 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입 예정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이 아리백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적 기준과 부합한지를 확인하는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동시 같은 19년 9월에 산업부에서는 관련된 제도 개정을 행정 예고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해 말에 앞서 말씀드린 사용제도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산업부에서는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2020년 초에 발표를 하겠다고 일단 예정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는
아리백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적 기준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9년 9월 달에 산업부에서 도입 예정인 이런 제도들이 그 아리백 기준에 부합한지 이 6가지 기준을 토대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간단히 6가지 기준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의 그 발전 데이터, 발전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추적하고 그리고 그 인증서를 통해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요.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베니핏들, 재생에너지가 발전이 되었다는 그런 속성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와 관련된 여러 환경 속성들이 한 가지로 뭉쳐서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동시에 두 가지 기관들이 이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를 마찬가지로 사용했다는 이 선언 같은 경우도 이 배타적으로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트래킹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지역적인 이 인증서 자체가 지역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을 두고 있는지 6가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앞서 말씀드린 11월에 진행된 시범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 리스트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아리백에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조달 방안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체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방안이 있고요. 다만 자체적인 발전 같은 경우는 아주 극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 재생에너지 자체 발전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사용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리백 참여 기업들은 외부에서 구매를 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아리백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매 방안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3가지로 묶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총 이제 구매는 5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지만 크게 보면 직접 계약, 발전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PPA 방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전력을 공급을 하는 유틸리티의 상품을 이용하는 방안, 세 번째는 그 전력과 분리된 인증서를,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안, 크게 3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이 전체 3가지 중에서 PPA나 그리고 분리되어 있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유틸리티를 통한 방안들 중심으로 제도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논의하고 있는 제도는 크게 보면 이제 녹색요금제,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린 타리프라고 부르는 이제 제3자 PPA, 그리고 뭐 지분 인정 방법, 크게 이제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모두 다 이제 기반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라는 게 그 사용자가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했음을 인증서의 형태로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인증서, 기본적인 자발적 구매를 인증해 줄 수 있는 인증서 시스템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단 그 인증서 시스템을 함께 도입을 진행 중이고요. 그 한국에서 부르는 레고 시스템을 함께 도입을 진행 중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흔히 이제 RPS 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REC와는 구분되는 이 자발적인 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인증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증서는 이후에 개런티 오브 오리진 시스템을 거의 해서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구체적인 그 제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업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녹색요금제인데요. 이 녹색요금제는 조금 해외에서 사용되는 방안이랑 방법, 구체적인 절차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활용되는 녹색요금제 같은 경우는 그 프리미엄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고 사용자들이 그 상품에 가입을 하면 그 고정된 가격을
가격을 지불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고정가격으로 일단 초기에는 진행을 하기보다는 입찰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최저가격을 지정한 이후에 이 녹색요금제 사용을 신청한 기업들이 경매 방식을 통해서 최저가격 이상의 그 가격을 제시를 하면 그 가격 순서대로 이렇게 낙찰을 받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녹색요금제를 통해서 얻은 수익은 전액 재생에너지 확산에 재투자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은 그 제3자 전력 구매 계약이라고 한국에서 불리고 있는 방안입니다. 네. 해외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그린 타리프 또는 뭐 컨트랙 형태로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전력 시장, 한국과 같이 이 전력 시장이 자유화되지 않은 시장에서 PPA 대안으로 일반적으로 좀 활용되고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서는 일단 그 발전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이 발전업과 관련된 겸업이 금지가 되어 있고, 발전 사업자가 최종 구매 기업과 직접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중간에 이 계약을 대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그린 타리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발전사와 기업이 이미 한전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고 동일한 형태의 계약을 단순하게 한전이 동일한 형태 계약을 대리해주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전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형태고요. 두 번째 방안 같은 경우는 그 소비 기업이 한전에 우리가 특정 유형이나 특정 지역의 프로젝트를 지정을 하면 한전이 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전력을 또는 발전사를 직접 그 계약을 연결시키는 두 가지 형태인데요. 국내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를 일단 모두 다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발표한 방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참여 인정 방안인데요. 국내에서 기업들이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또는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업들이 사실상 이 재생에너지 이슈가 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조달만을 위해서 정관 개정이나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는 어려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순하게 이제 특정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하면 그 지분 투자한 만큼을 레고라는 형태로 거기서 발급된 REC를 레고 형태로 전환을 해서 그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형태,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제도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제도 모두 지금 당장에는 사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산업부에서는 지금 심차적으로 제도 도입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안에 녹색요금제를 확정지어서 발표하겠다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발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요소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부분들이 아마 배출권 거래제와 이걸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 하는 방안. 흔히 이제 전력 사용이라든지 또는 열 사용과 관련된 그 배출권 거래제 스콥2 형태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외 배출권 거래제랑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전력 사용으로 인한 배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하는 지금 명개 방안을 협의 중인데, 지금 전체를 하는 것들은 일단 환경부에서 확실히 이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REC 미발급권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가 끝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행정내구 부분들, 행정내구안 그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을 확정을 한 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어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만 빨리 녹색요금제의 하고 프리미엄 최소 부탁드립니다. 기준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원, 킬로와트당 10원 이하 정도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이제 다 되게 되면 아마 3분기 중으로 녹색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부에서는 지금 아마 4분기 중 연내에 그 제3자 PPA와 관련된 부분을 확정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내에 녹색요금제 실제 이제 참여 기업들의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으로 전체적인 플랜을 짜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리백을 이행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이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도들은 뭐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활용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환경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라는 뭐 추가성이나 기여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직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제도들인 당장에 빨리 할 수 있는 제도들이라면 저희 뭐 좀 중장기적으로 더 도입이 되어야 되는 제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아마 기업 PPA를 들 수 있습니다. 기업 PPA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기존에 발표된 에너지 기본 계획에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이 부분들이 언급이 된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네, 김성환 의원도 지난 20대 국회 관련 내용들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아마 21대 국회에는 여러 가지 국회 환경들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보다 빠르고 좀 더 깊이 있게 PPA 같은 경우도 좀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국내 진행사항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